안녕하십니까. 상식 나눔 이내호입니다. 오늘은 물리나 화학에서 어떤 법칙이 있는 것처럼 법학에서도 그러한 과학적인 법칙이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학파 중에서요, 법실정주의라고 있는데요. 이 법실정주의가 법학의 과학성을 추구했던 대표적인 학파입니다. 이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법실정주의라는 단어는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하지만 법실정주의의 내용을 들으신 분들은 드물 겁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법실정주의를 지금 이 영상에서 설명하는 것보다 더 잘 이해하고 설명하는 강의는 거의 없을 겁니다. 17세기는요, 뉴턴의 시기였고 이 시기를 거치면서 자연과학이 급격하게 발전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신의 뜻이거나 우연에 의한 사건이거나 했던 자연현상에 대해서 인간들이 그 법칙을 밝혀내고 또 그러한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러한 과학혁명을 통해서 자연현상이 신의 뜻에 의하거나 운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고, 그래서 신이나 운과 같은 개념들을 과학 연구에서 배제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연과학이 이렇게 발달하면서 자연현상이 그러한 법칙에 의해서 일어난다면 사회현상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사회현상도 신의 뜻이거나 운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나름대로 원리나 법칙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경제 영역에서 그러한 법칙들이 밝혀지기 시작하는데요. 경제 현상이 우연과 혹은 운이나 혹은 신의 뜻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경제 현상 자체의 법칙에 의해서 나타나고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내는 것이 가능해지게 된 거죠. 또 꽁트에 의해서 사회학이 등장하면서 사회현상도 나름대로 원리가 있고 그러한 현상들을 수학이나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 증명이 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법학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나타나는데요. 이러한 경향을 법실정주의라 한다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학에서 경제 현상에 대한 원리나 법칙을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내고 그렇게 밝혀진 원리나 법칙을 경제 정책에 반영하기 시작을 합니다. 법실정주의자들은 경제학의 이러한 경향처럼 법도 법 자체에 고유한 원리나 법칙이 있고 그것을 찾아낸 후에 법을 제정하거나 적용하거나 집행할 때 그러한 원리나 법칙을 적용시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법실정주의는 우선 과학이 신 혹은 운 같은 그러한 우영적이고 증명 불가능한 요소들을 배제하고 자연현상을 자연현상 자체로 연구를 하듯이 법을 연구할 때도 증명 불가능한 것들을 배제하고 연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야만이 법의 원리나 법칙을 객관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증명 불가능한 자연법 개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실정주의는 경험적인 것, 그러니까 현실 생활에서 우리가 관찰이 가능하고 체험이 가능한 그러한 것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야 법에 대한 객관적인 진리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법, 그러니까 실정법만을 진정한 법이라고 보고 실정법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법실정주의가 법의 원리나 원칙을 밝히려고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데카르트는요, 방법적 회의라는 말을 사용했는데요. 아마 이 방법적 회의라는 말은 어디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데카르트는 원래 수학자였다가 법학자였다가 나중에 신학자가 됩니다. 데카르트는 사회현상을 이해를 하고 싶었는데요. 이 사람은 원래 수학자였기 때문에 수학적인 사고로 사회현상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수학은 확실한 것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자연수 1, 2, 3 이 1, 2, 3은 어떠한 경우에도 확실하죠. 그리고 1 플러스 1, 1 마이너스 1은 각각
2나 제로가 되는데요. 이 자연수 1, 2, 3뿐만이 아니고 플러스나 마이너스와 같은 그러한 개념도 수학에서는 아무리 방법적 회의를 사용해도 명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개념들입니다. 데카르트는 수학이 이러한 명확한 수학 개념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수학적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보고, 사회현상도 명확한 개념에서부터 출발해야 진리와 법칙 발견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법실정주의자들은요, 이러한 데카르트적 사고를 법에 적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법에서 등장하는 각각의 개념들을 데카르트적 사고, 그러니까 방법적 회의를 통해서 그래도 완벽한 그러한 어떤 개념을 정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들은 법에서 등장하는 어떤 개념들을 확실히 더 이상 어떻게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한 개념 정의, 그것이 모든 법학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법에서 등장하는 개념들, 사람, 살인, 기간, 조건,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개념을 명확하게 하려고 시도를 하게 되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면 자연인과 법인이 있고, 자연인은 모체로부터 전부 분리됐을 때부터 시작해서 호흡이 정지할 때까지 이런 개념들이 완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법실정주의의 이러한 노력에 의해서 법률에서는 총론과 강론이라는 체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강론에서 언급되는 여러 개념들을 모아서 총론에서 그 개념들을 명확하게 정의를 해놓는 거죠. 그래서 이 법실정주의자들의 있던 개념을 중시하는 이러한 경향 이후로는 개념을 규정하는 총론과 각각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강론이라는 판덱텐식 체계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판덱생생 체계, 판덱텐식 체계의 법률 체계가 만들어진 계기가 바로 이 법실정주의자들의 노력에 의한 거죠. 지금까지 법 자체가 가진 원리나 법칙을 찾으려고 했던 법실정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법 자체가 가진 어떤 원리나 법칙이 따로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자,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